남은 음식들에 대한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LA에서는 이제 푸드 러너라고 해서 제조 공장이나 뭐 마트 이런 데서 이제 남은 할인 뭐 임박 상품 재고들을 이제 필요한 뭐 비영리 기관이나 뭐 홈리스 쉘터나 뭐 이런 곳에 이제 법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굿 사마리안 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남은 재고들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나중에 거기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통해주는 업체나 아니면 도네이트하는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리코의 김근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리코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지금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트레이더로 몇 년간 일을 했었고요. 군대 때문에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폐기물 회사에서 또 근무를 해볼 기회가 생겨서 실제 폐기물 시장의 어떤 크기나 중요도나 성장성에 비해 아직 좀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부분을 발견하고 직접 해결해보기 위해서 리코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리코란 이름은 이제 리소스 커넥터의 줄임말이고요. 그거는 자원을 연결한다라는 뜻인데 적절한 사용처를 찾아서 활용만 된다면 폐기물도 충분히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들도 자원으로 바라보고 최대한 선순환 연결고리를 찾아서 연결하려고 그러는 이제 미션을 좀 담은 회사 이름입니다. 폐기물 시장은 사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고요. 글로벌적으로 1,400조의 규모의 매년 8%씩 성장을 하는 국내 폐기물 시장은 한 2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국내 시장도 비슷한 속도로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 생활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들, 이제 소위 말하는 생활계 폐기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더 큰 78%는 상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폐기물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생활계 폐기물이나 이런 일반 생활 속의 뭐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는 상당히 이미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정작 더 큰 시장인 사업장 폐기물의 시장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나 노력들이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현재 폐기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 시장에는 이제 크게 세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이걸 운반하는 업체 그리고 처리하는 업체. 폐기물을 버리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쓰레기를 정말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처리 업체나 뭐 운반 업체를 찾을 수 있냐라 그럴 때 상당히 찾을 수 있는 채널이 제한적입니다. 폐기물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 시장에서 본인들이 고객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최소한의 필요한 일만을 하고 또 마진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만 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했는지 믿을 만한지 잘하는 곳인지라는 게 앞단에 있는 이제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굳이 고객 중심의 어떤 환경 중심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알려지고 회사가 커나갈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못하고 계속 같은 곳에 지난 한 20년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리코가 제공하는 업박스 서비스가 하려는 거는 어떤 폐기물들에 관한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모든 밸류체인에서 수집을 하고 그거를 또 고객이랑 각 업체한테 투명하게 제공을 함으로써 정말 이게 의도한 바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업체가 얼마나 그걸 잘하는 업체이고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해서 기업들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버린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잘 되는지 전혀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고 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본인들이 배출하는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관리가 되는지를 더 신경을 써야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부의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폐기물 사고가 발생하면 폐기물을 처리하고 운반하는 업체들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었는데 이제는 폐기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들한테까지도 이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만약에 버린 폐기물들이 불법 처리가 돼서 발견이 되면은 이제 운반 처리 업체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이 본인들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나 이런 백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은
똑같이 이제 다른 업체들과 처벌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법안이 이제 마련이 돼서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랑 실제 기업의 책임입니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는 ESG인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 그래서 기업의 이제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가 얼마나 선진화돼 있고 사회적 가치를 더 이제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지표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리포팅을 하고 실제 금융시장에서도 기업들의 ESG 스코어라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뭐 블랙스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드만삭스 이런 곳들도 투자 결정을 할 때 기업들의 ESG 지표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을 정도로 이제 기업들이 ESG를 통해서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하고 관리를 해야만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environment 제일 앞에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폐기물도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폐기물들을 정량적으로 지표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것들이 재활용되고 사회에 다시 자원이 순환되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들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제 미션이 되었습니다. 저희 리코는 이제 여러 폐기물들 중에 음식물 폐기물이란 폐기물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은 100% 재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어떤 저희의 취지랑 제일 잘 맞다라고 느낀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음식물 폐기물은 사료화나 퇴비화로 재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료화라 그러면은 이제 동물들이 먹는 사료로 가공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농업 활동에 활용하는 유기질 퇴비로 이제 생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사고가 터지고 또 점점 이제 어떤 강아지나 애견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더 이제 선진화돼 가면서 개나 돼지 사료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장은 사실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곤충을 이용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로 제공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빨리 그리고 많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곤충이 음식물을 먹고 곤충을 키워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단백질 가루로 가공하는 그런 시장이 또 이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퇴비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친환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해서 이거를 유기질 퇴비로 만드는 공정인데 저희는 90%는 퇴비화를 하고 있고 10% 정도는 현재 곤충 사료로 사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어떤 남은 음식들에 대한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상당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LA에서는 이제 푸드 러너라고 해서 이런 일만 메인으로 하는 이런 non-profit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조 공장이나 뭐 마트 이런 데서 이제 남은 할인 뭐 임박 상품 재고들을 이제 본인들이 수집을 해서 이제 필요한 뭐 비영리 기관이나 뭐 홈리스 쉘터나 뭐 이런 곳에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미국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사실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법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굿 사마리안 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남은 재고들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나중에 거기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통해주는 업체나 아니면 도네이트하는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법적으로 막아주는 제도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괜히 이거를 공유했다가 문제가 터지면 바로 이제 기업의 어떤 이미지 실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쉽사리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도 나중에는 조금 이런 인식이나 문화가 자리 잡으면은 기업이 선한 행위를 해서 칭찬을 받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후 변화나 이제 환경 문제를 대처하려면은 그거에 맞는 또 시장 경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에코, 그린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도 비싸고 또 의식적으로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의식적으로 이제 친환경적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옵션들을 꾸준히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또 디맨드가 많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또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뭐 원픽은 좀 의식적인 소비일 것 같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2030년은 폐기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데이터화되고 공유되고
트래킹이 되면서 또 그럼으로써 이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순환경제에 참여가 돼가지고 결국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미래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아져 있는 그런 세상이 돼 있을 거라고 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든 분들을 연결해 드려야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